안녕하세요, 벤더머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.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을 했거든요. 거기에 관련된 거라서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저희 이번 주제는 이분입니다. 바로 이직인데요. 제가 최근 한 4개월 전에 이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직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이직 유형이 있는데요. 이직은 어떤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. 그때 이제 신입으로 쓸 수도 있고 경력으로도 쓸 수 있어요. 신입으로 쓴다는 거는 연차가 좀 애매할 때 6개월에서 1년 사이 좀 애매하잖아요. 이거를 경력으로 썼을 때 약간 이제 면접에서 불리하거나 아니면 이력서에서 불리하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신입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회사에서 한 2년 이상 했으면 사실 그 부분을 다 깎고 신입으로 쓰긴 좀 아깝잖아요. 뭐 연봉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이유에서. 그래서 경력으로 이직을 하는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이직 타이밍은 바로 3년에서 4년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게, 일단은 저도 첫 이직이 2년 반, 2년 5개월 때 한번 했었어요. 근데 그때 그때 당시 팀장님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, 그때는 그냥 뭐 회사 빨리 뭐 주임 한 명이 나가니까 그거 빵꾸 메우려면 좀 시간 걸리니까 나가지 마, 이런 식으로 판단했었는데, 사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채워야 이직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3년은 채워라 하는 게,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. 일단 이직 사유는 자발적이랑 비자발적이 있는데요. 일단 자발적은 당연히 회사가 좀 싫은데 보통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문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는데, 보통 이제 사람이나 문화의 어, 차이로부터 오는 그런 갈등들이 많죠. 아, 보통 이제 가족들보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과의 뭔가 이렇게 한번 수틀러지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자발적 퇴사 사유가 가장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비자발적으로는 가장 단순하게 이제 구조조정이 있는데요. 이 구조조정은 뭐 신입이나 아니면 연차 좀 낮은 사람한테는 좀 타이밍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뭐 그 업계가 좀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이 빨리 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좀 트레인이 덜 된 그 신입을 먼저 치는 경우가 있는데, 만약 본인이 대리급이나 아니면 과장 급 초급인데 만약 본인이 구조조정돼서 잘렸다, 그럼 본인한테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. 회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키맨들을 좀 놔두는 경향이 있거든요. 당장 그 사람들이 나가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회사에 이런 다운사이징을 하는 건데, 어쨌든 회사를 아예 폐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키맨들은 남겨놔야 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싸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대리거든요. 연봉이 가장 낮으면서 퍼포먼스가 좋은 대리들. 근데 본인이 대리인데 잘렸다? 그러면 약간 본인한테 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요. 그래서 이직의 장점은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. 다양한 경험, 자극, 그리고 새로운 사람, 문화, 그리고 당연히 연봉 상승을 기대를 하고 그 회사의 더 나은 복지나 문화를 기대하면서 하고, 일단은 좋은 게 이제 고인물도 방지돼. 어떤 회사에 한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그 회사 문화가 정답인 것 같고, 아무리 뭐 블라인드나 이런 걸로 업계 동향을 파악하더라도 듣는 것과 실제로 본인이 거의 몸담으면서 겪는 거랑은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최소 한 번은 이직을 해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그 회사에 몸담아서 충성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긴 한데, 요새는 사실 업계 순환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인물 방지하기에는 이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직의 단점은 떠돌이, 두려움, 그리고 외로움, 그리고 새로 배워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요. 그리고 경력이 다 인정이 안 돼서 연봉이 하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, 연봉이 동결이 됐는데 뭔가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그런 복지나 그런 게 좀 더 떨어졌을 때 결국 연봉 하락이랑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. 이직 시기는 이제 369 법칙이라고 해서 3년, 6년, 9년 정도에 한 번씩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2.5년, 2년, 2.5년 내에 한 번 했었고, 최근에는 이제 7년, 6.5 정도 했었거든요. 결국 이 법칙에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끼워 맞추다 보면. 그 3년 차이는 보통 이제 대리를 앞둔 사람이나 아니면 대리를 단 사람인데, 너무 이제 달렸다 보니까 이제 쉬고 싶다. 한번 쉬었다가
다른 회사 가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고 6년 차 때는 이제 퍼포먼스가 가장 좋을 때거든요. 저도 이번 이직하기 전에는 정말 보통 그렇잖아요. 이 경력대 되면 내가 이 일을 제일 잘한다. 이 연차 중에서 내가 일을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뭔가 회사 쪽에선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. 왜냐면 뭐 팀장급이나 아니면 관리자급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는 계속 일만 하는 그런 부품 같아서 사실 이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럴 때 회사 이직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9년 차는 제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 3년, 6년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지 못한 다양한 이유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개 같을 때 한번 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리프레싱을 하고 이직을 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직을 결정했을 때 팀장이나 회사로부터 듣는 말들인데요. 뭐 나가봐야 똑같다. 다른 회사도 비슷하다. 아는 정글이지만 밖은 전쟁터다. 그리고 너 지금 연차 되게 애매하다. 그리고 힘들지? 내가 좀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회사한테 얘기해서 충원 좀 해줄게. 라는 게 좀 대부분이에요.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마지막에 인원 충원은 사실 되게 이쪽에 많이 현혹이 돼서 좀 남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보고 계속 어필해서 안 낼 것 같으면 그냥 이직을 하는 게 낫습니다. 왜냐면 사람을 충원한다는 게 어쨌든 벤더로 봤을 때는 어마운트를 채워야 되고 어쨌든 한 사람 뽑으면서 뭔가 매출이나 이익이 더 나야 되잖아요.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원이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협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너 래퍼코로 오면 내가 장담 못해. 너 이 업계에 발 못 들여보내게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생각이 잘못되는 게 마치 회사의 파워를 본인의 파워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팀장들도 사실 나가서 뭐 치킨집 장사하면 그냥 동네 아저씨거든요. 힘이 다 없어요. 그런 인프라를 다 잃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회사를 등을 짚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 사람들은 좀 인격적이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덜 배우심, 공부를 좀 덜 하신, 그러니까 본인이랑 회사랑 너무 일치를 시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걸른 게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요. 일을 뭐 그런 걸 떠나서 그쪽 면에서는 좀 거르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제 결론은 저도 이직 러기 때문에 이직을 마음 먹었으면 눈치 보지 말자입니다. 왜냐면 사실 이직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가 뭐 좋고 나쁜 데 가고 이런 거 상관없이 현재 너가 나감으로써 이 업무 공백이 발생하잖아요. 누군가 또 채워야 되니까.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다시 힘들어지고 그런 게 이제 연쇄작용으로 작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. 너가 현재 업무 100점 기준으로 60점이라도 잡아 놓으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눈치 보지 말고 그 회사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잘 공부해서 판단했으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직을 잘하는 법, 당연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겠죠. 일단 인수인계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. 인수인계표를 그때 얘기하고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가 부족해서 막 안 보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. 인수인계 보통 2주 노티스로 나가는 회사들도 많고 근데 벤더업계에서는 사실 적어요. 2주로 사실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최소 한 달인데 인수인계표를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좀 그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겠죠. 그 이직 타이밍 중간 이직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기간이 길어서 못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쪽 회사에서는 10일 뒤에 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30일 뒤에 나간다고 보내준다고 하면 결국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직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면접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브랜드의 어마운트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자료들을 좀 취합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하면 좀 대비로 문제가 되지만 남의 면접 가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요.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.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상사와 싸워서 팀원들이랑 싸워서 감정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 사이에 채용 공고가 좀 덜 나와서
좀 더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. 어쨌든 한 발을 걸쳐놓고 이직을 하는 게 가장 몸값을 올리는 게 좋지. 아예 다리를 끊어놓고 나가게 되면 약간 이직 그 새로운 직장에서도 너 어차피 갈 데 없지. 연봉 협상도 좀 떨어지거든요. 협상력 쪽에서 좀 떨어지니까 한 발 걸쳐서 이직을 하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채용 공고가 은근히 자주 올라오게 되고 자주 마감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자주 봐야 되는 게 좋고요. 대신 회사에서는 얘가 이직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절대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. 본인이 이직을 마음 먹었으면 아무리 야근을 10시, 11시까지 하더라도 집에 와서 당연히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게 맞아요. 그거 할 노력이나 아니면 그거 할 의지가 없다면 그냥 여기 회사 붙어 있는 게 낫습니다. 다른 데 가서도 어차피 떠돌이 신세가 돼요. 그 정도 마인드면. 이렇게 장하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직이 어려운 거는 당연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. 뭐 아시다시피 연봉을 1,000만 원 올리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1,000만 원 올려준다 쳐도 그거를 12로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아, 한 달에 이 돈 더 받느니 그냥 지금의 편안함이 더 낫다. 다른 회사 가도 똑같을 거야.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사실 합리화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직을 못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직을 한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되게 결단력 있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좀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좀 없애야 앞으로도 좀 더 본인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에 장하게 얘기했는데 저 벤더 이직 하려면 연차별로 실력이 비슷비슷해요. 아까 저도 6년차 때 제가 퍼포먼스가 진짜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진짜 저만큼 빨리 정확히 솔직히 빨리 하면서 정확한다는 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. 양쪽 상반된 그런 거기 때문에. 근데 저는 그거 둘 다 이뤘다고 생각했어요.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연차되면 비슷비슷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중요해요. 저는 이번에 밴더 이직하면서 영어 면접을 굉장히 오래 봤어요.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1시간을 봤던 것 같거든요. 영어로만 면접을 1시간을 봤습니다. 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긴 시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어 같은 경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좀 제 얘기를 섞어가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엔 이직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. 이직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